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꼭 한 달 만에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을 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모습도 포착이 안 됐고 많은 기자들이 기다렸습니다만 못 봤다고 그러고 검찰 출석하는 모습도 영상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비공개 소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맞는 방향이고 하지만 또 일각이 지적하는 특혜성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예,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아마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장 정점에 지금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아마 기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날 텐데 사실 지금 오늘 같은 저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죠. 최근에 법무부가 검찰 개혁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개혁안 가운데 하나가 공보 절차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렇게 비공개로 소환해서 말 그대로 검찰의 수사만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이 1호입니다, 1호. 그러니까 사법부가,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만들어냈던 이른바 공보 준칙의 첫 시혜를 받은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다 보니까 특혜서 이게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있는 법무부가 만드는 첫 개혁안의 수혜자가 당신이네?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바로 바뀌지만 않으면 이제 다음 정치인들도 그렇죠. 다 똑같은 이제 수혜를 볼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그래서 특혜라고는 안 봅니다만 이렇게 바뀌는 것이 맞다. 앞으로 뭐 자유한국당 의원 누가 오더라도 또 민주당에 누가 오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검찰 청사에 세워가지고 망신주기. 뭐 검찰에 소환된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피의자지.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조국 장관이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검찰 내부의 방침도 이렇게 바뀐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하필 조국 전 장관이 1호 수혜자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혜자 2호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만 또 다른 정치인이 만약에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고맙다는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공평하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후에 적용이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자, 조국 전 장관. 검찰이 과연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 물었을지 아내의 혐의를 먼저 보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14개 혐의인데 일단 크게 세 덩어리죠.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거 인멸. 가장 크게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우측 하단의 사모펀드인데 이와 관련해서 업무상 횡령, 수익 은닉,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과연 이 14개 혐의 안에서 조국 전 장관이 어디에 연루돼 있을지 일단 공범으로 적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몇몇 혐의에 대해서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웅동학원 비리, 증거인멸. 이 부분에서 역시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분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부분인데 과연 WFM 주식 12만 주를 헐값 매입하는 과정에 당일 5천만 원이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빠져서 정경심 교수 쪽으로 흘러갔는데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돈이 흘러가서 싸게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을 과연 뇌물로 볼 수 있을 건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지금 사안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일단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국 전 장관의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동안에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이제 공익인권법센터 여기에 그 인턴 증명서 파일이 발견됐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정경심 교수의 사례처럼 이것이 자녀의 입시 비리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걸로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좀 도덕성 관점에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핵심은 사모펀드 이 WFM 주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시가보다 2,000원 싸게 샀다. 이거 2억 몇 천만 원 이익을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관여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청와대 근처 ATM기에서 5천만 원 이 비용을 이거 살 때 5천만 원을 보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인지했는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2,000원씩 싸게 살 때 그것이 지위를 활용한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에 일관되게 본인은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중에서의 그런 의심은 부부관계 아니냐, 부부관계인데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정영심 교수라든지 예. 아니면은 관계자들이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증언과 또는 검찰이 그것에 대한 증거물을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 좀 치열한 공방이 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전에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법전문대학원의 이제 교수이기 때문에 이 진술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유불리를 분명히 본인이 알고 있을 텐데 진술 거부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일 텐데 어느 부분에서 그럴지 좀 궁금해지네요. 저는 그 대목은 정말 조국 전 장관이 뭐 그동안 사실 실망 많이 했어. 이제 뭐 기다릴 바가 없긴 합니다만 예. 명색에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을 지낸 사람이고요. 예. 본인의 입으로 끝까지 사연으로 있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걸겠다고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예. 그다음에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무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예. 또 자신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상이 국민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검찰에 갔습니다. 예. 그래서 말 안 한다고요? 침묵 지킨다고요? 이게 무슨 방식입니까 이게? 저는 이런 모습은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믿었던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부인이 알아서 했겠지. 또 조국 전 장관이 모를 수도 있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성실하게 정말로 성실하게 일반 필부들도 검찰에 가서 말 안 하면은 뭐가 캥기니까 말 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게도 욕을 먹는데 네. 본인이 방어해야 할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엄청난 지금 조국 사태가 보통 사태입니까?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방어권, 피해자의 방어권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예. 법무부 장관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보다 굉장한 불신을 받고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생각이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보다. 네. 모르면은 저는 모를 수 있는 상황도 많다고 봐요. 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검찰에 증거를 들여대면은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 한 것이고 또 그 관련되어 있는 검찰이 잘못되는 증거라면 잘못된 증거를 예.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방어를 하면서 자기 아내나 아들, 딸들에 의해서 맞고 맞지 않는 것을 본인이 분별해내고 본인이 책임져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문제인데 어렵게 지금 장관 퇴임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검찰에 갔는데 기껏 한다는 것이 만약에 오후까지도 계속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입을 닫고 나는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진짜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예. 지금 비판해 주셨습니다만 법조계의 시각은 진술 거부권이 이제 보통은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불리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판단일까요?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죠. 예. 법적인 권리를 활용하는 거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본인이 이제까지 좀 억울하다 그리고 좀 잘못 알려진 게 있다 이렇게 예. 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진술을 거부한다 이러면 결국은 피해자인데 예. 뭐랄까요? 그럼 검찰이 입증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입증하면은 인정하고 입증 못하면 나는 입 닫고 있겠다 네. 이런 건데 좀 이 부분이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에게 지지를 보내왔던 좀 지지자들에게는 좀 실망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 예.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조국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표방했던 좀 국민들에게는 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장면으로 기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지도부 질타와 위기까지 왔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애써 이제 조국 장관 사태와 거리를 좀 두고 싶어 할 텐데 오늘의 이 모습은 어떻게 해석이 될지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오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시위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 오늘 당정 협의는 법무부에 큰 힘이 되었다. 자, 검찰 개혁 관련해서 전방위 압박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이나 회의들이 당초에 염두에 둔 것이었냐 아니면은 당초 일정대로 간 것이냐 뭐 또 여기에 집중하더라고요. 예, 뭐 민주당이야 당연히 이제 지금 연말에 패스트트랙 그 공수처 처리를 앞두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법무부와 검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지금 극한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얘기 나온 것 중에 가장 뉴스의 이슈의 중심에 선 것은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게 주요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해야 된다. 예. 또는 중간에도 보고해야 된다. 예. 자, 이 내용이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이제 이것이 앞으로 검찰의 독립
독립성, 검찰 내부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소위 그 행정부가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냐, 아니면은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검찰에 대한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개혁의 일환이냐, 이런 부분에 두고 지금 이제 야당과 예. 여당 또 검찰과 이 청와대 간의 힘겨루기가 굉장히 지속될 전망인데요. 네. 이거는 조국 장관 수사와 전 상관이 없이 향후의 검찰 개혁의 향배가 지금 검찰과 청와대 여당의 기싸움이 이제는 좀 정점에 치닫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그런 논란이 여론이 어디를 지지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엄밀한 상황에서 보면은 법무부 관할이 되는 거죠,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세 측을 나름 살펴보면은 이제 김호수 차관 이야기로는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듬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만 되면 그게 원칙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도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내용을 아무도 모르면 장관이 있을 필요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런 것이고. 예. 또 그렇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지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수사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는 것 자체는 말만 보고가 아니라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관여할 거거든요. 가능성이 또 상당히 그래서 높잖아요. 투명성이 이게 녹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만 되면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돼서 검찰도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지휘를 따르는 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또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 중에 제일 아쉬운 대목이, 검찰개혁을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하면서 계속 이것이 논쟁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앞서 우리 화면에도 봤습니다만 지금 조국 사건을 놓고 난 다음에 정치권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뉴스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결과도 안 나오는데 또 싸웁니다. 정치가 싸우면 누가 싸우죠 또? 언론이 싸워요. 예. 언론이 싸우면 또 여론이 싸웁니다. 국민들이 편이 나눠지죠. 이 국민의 나라가 의회 정치, 정당 정치가 아니고요. 사법 정치입니다. 사법 정치. 예. 국회의원들 저는 바보라고 봅니다. 바보. 국회의 권능을 강화시켜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의 초석을 입법부 국회가 만들어야 될 텐데, 조국 수사를 놓고 난 다음에 여야가 싸운다고 얘기하면은 예. 아니 대한민국의 국회의 권위는 어디 있는 겁니까? 예. 저는 이런 데 보면 너무너무 못된 것이고 안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독립성은 일단 제도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검찰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 네. 이 문제는 정답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검찰의 독립은 100번 말해본들 검찰의 밥그릇 키우기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